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기록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 기록이 스쿼트 기록보다는 무조건 더 높을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가 정상 범위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스쿼트가 데드리프트보다 더 기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가동 범위의 차이고요. 스쿼트가 데드리프트보다 가동 범위가 더 크죠. 두 번째로는 무릎각과 보관절의 접힘의 차이가 이 역시 스쿼트가 더 많이 접힙니다. 세 번째로 무게 중심의 차이고요. 스쿼트가 무게 중심이 더 높죠. 네 번째로는 훈련 빈도의 차이인데 보통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빠른 데드리프트라는 종목에 대해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이 훈련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력 및 상체 활용으로 인한 힘의 출력 차이입니다. 이건 데드리프트가 악력과 상체의 힘의 작용으로 더 쉽게 전신을 활용한 힘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체가 살짝 부실할 때 스쿼트에서는 그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나지만 데드리프트에서는 상체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데드리프트가 스쿼트보다는 평소 물건을 드는 자세이기에 훨씬 더 익숙하죠. 일곱 번째로는 왕복과 편도의 차이입니다. 1회 반복 기준에서 스쿼트는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반면 데드리프트는 네거티브 동작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흉곽의 무너짐의 허용 차이입니다.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흉곽이 무너진 채로 들거나 일부러 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 흉곽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데드리프트와는 달리 스쿼트에서는 흉곽이 무너지면 그냥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죠.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반 훈련자들은 두 운동 종목 사이에서 기록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쿼트 중량과 데드리프트 기록 차이가 꽤 크게 나는 분들의 경우 만약 스쿼트 기록을 데드리프트에 근접하게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무게라고 할지라도 전체 가동 범위 중 단 한 군데 지점에서만 취약하더라도 리프팅이란 것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점, 즉 스티킹 포인트를 찾고 극복하는 훈련을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스쿼트가 데드리프트에 비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쿼트에서의 스티킹 포인트는 결국 패러럴 살짝 위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높이는 사실 데드리프트 시작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찌 보면 스쿼트는 데드리프트의 본질거리인 정강이라는 녀석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기에 등이 약한 훈련자는 상체를 더 세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쿼트는 스티킹 포인트 한 군데만 무사히 돌파하면 성공이 보장되지만 반면 데드리프트는 스티킹 포인트를 지나 거의 성공에 가까워지더라도 악력이 부족해서 또는 흉곽을 펴지 못하거나 이중급힘이 되어 리프팅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죽은 중량을 뽑아 올려야 하기에 반동 없이 들어야 하는 데드리프트와는 달리 스쿼트는 이미 중량을 든 긴장된 상태로 받은 지점에서 신장반사를 이용하여 반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또 제 생각일 뿐이니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확인하시죠. 2015년도 기준 IPF 파워리프팅 선수들의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비율을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데드리프트에 특화된 선수들을 나타내는 좌측의 표준 편차 이하나 스쿼트에 특화된 선수들을 나타내는 우측 표준 편차 이상 부분은 보지 말고 그냥 중간에 있는 평균치만 보자면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체급일수록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중량 비율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이란 걸 보면 키는 2배 차이가 날 수는 없어도 몸무게는 2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키는 같아도 몸이 두터워지면서 체급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보통 상체보단 하체가 굵은 사람들이 보기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체가 굵을수록 체급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스쿼트 기록 또한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배가 나오고 몸통이 두꺼워진 슈퍼 헤비급 선수들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시작 자세를 잡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저 같은 멸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표를 통해 선수들을 비교해보면 훈련자의 체중 및 체형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데드리프트 무게의 80에서 90% 정도의 비율의 스쿼트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200kg의 데드리프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60에서 180kg의 스쿼트는 할 줄 알아야 정상적인 수치이고 행여 오랜 기간 그에 못 미쳤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함으로써 그 갭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강인한 코어입니다. 코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죠. 주동근만 활용하여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코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모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미드필더의 중요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게 될 때 코어는 미드필더고 하체는 공격수, 상체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잉 레그 레이즈 같은 움직여주는 코어 훈련을 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과 보강입니다. 데드리프트는 동작이 너무 짧게 끝나버리기에 호흡의 중요성이 스쿼트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데드리프트에서도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스쿼트에서의 호흡이 더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데드리프트는 숨 한번 크게 마시고 보강 만들어서 들고 떨어뜨려주면 끝인데 스쿼트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짊어지고 뒤로 가서 스탠스 잡고 심호흡하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줘야 합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참 데드리프트에 비해 얼마나 번거로운 건지. 따라서 무게에 짓눌린 상태로도 호흡을 제대로 하여 각압을 넣는 연습과 바텀에서 안정감 있게 차고 올라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퍼즈 스쿼트를 많이 하되 여기에 추가로 호흡까지 하는 연습을 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원RM의 50에서 60%대의 가벼운 무게를 짊어지고 하는 게 좋으며 경직된 호흡이 아닌 부드러운 호흡을 통해 그 바텀 자세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 중인 데드와 스쿼트 종류를 확인하는 겁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스쿼트는 하이바 스쿼트를 한다면 기록의 갭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단순히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모 데드리프트와 로우바 스쿼트를 비교하든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하이바 스쿼트를 비교하든지 하여 어거지로 기록의 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벤과 스모 데드의 갭이 큰 분들이라면 스스로 스쿼트가 약하다고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혹시 라운디드 형태의 데드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요추든 흉추든 라운디드 형태의 데드를 활용하여 기록을 재다보면 스쿼트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데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쿼트는 흉곽의 무너짐을 허용하지 않기에 척추의 라운딩 또한 허용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운딩 동작을 통해 데드리프트에서는 버프를 받고 스쿼트에서는 너프를 받는다면 이 또한 비교 불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하체 쪽의 훈련량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활용하여 어거지로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드와 스쿼트의 갭이 큰 훈련자라면 데드리프트 훈련을 했다고 하체 훈련까지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쿼트 같은 하체 훈련의 비중을 이전보다 높여줘야만 그 갭을 줄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파워바의 사용 여부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파워리프팅 종목 시합에서는 29mm짜리 파워바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쉐프트의 두께로 인해 데드리프트에는 그립이 불리하고 스쿼트에서는 더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을 바꾸면서 그 갭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장비의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쿼트는 데드리프트의 기록보다 평균 10에서 20% 정도의 기록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갭이 큰 부분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체형 체급 부위별 강점 등에 따라 어떠한 경우엔 그 기록의 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스쿼트가 데드리프트보다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그냥 대수롭게만 보지 마시고요. 내 스쿼트 기록이 향상되면 데드리프트와의 격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능력까지 함께 향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약점 또한 찬찬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